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했는데 난자 채취 개수가 적어 우울한 분들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극복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성은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 개수가 중요합니다. 대개 35세 이상의 여성에 비해 그 이하의 여성,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난소에 들어있는 난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뱃속에서 잉태되어 있을 때 이미 난자가 만들어져서 태어난 후 새로 생성되지는 않고 소모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이가 많은 여성이 불리한 구조입니다. 왜 조물주가 또는 진화 패턴이 굳이 이런 시스템으로 여성의 생식 능력을 제한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 여성이 한없이 난자를 만들고 언제나 임신이 가능하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을 한 채로 수명을 다해 죽는 상황들도 수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손해가 되고 노령 임신으로 인해 분만사고로 생명을 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들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임신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제동장치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제동장치가 모든 여성은 난자를 미리 만들어 주머니에 담고 태어나고 누구도 다시 만들 수는 없고 계속 사용만 해야 하고 그 난자는 결국 여성의 만 나이와 생성 시점이 똑같으니까 난자의 DNA의 노화가 발생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임신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긴 한데 주제에서 멀어져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과배란 주사제에 대한 난소의 반응 정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과배란 주사를 주면 그 호르몬은 난소의 과립막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 내로 화학적인 명령을 전달해서 난포가 자라는 일련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유전자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화학적 명령 체계가 고장나서 난자가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멀쩡하게 난포가 자라기도 하고 정말 반응이 없어 난자 채취가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배란 주사제의 용량입니다. 대개 150, 225, 300단위 정도를 정해놓고 과한 반응이 예상되면 적은 용량을, 반응이 별로일 것으로 예상되면 고용량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난소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거나 초음파상 보이는 동난포라는 씨앗의 개수가 거의 없을 때는 아무리 많은 용량의 주사를 준다고 해도 나오는 난자의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꽃밭에 꽃씨를 두세 개 뿌리고 비료를 1톤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아무리 잘해도 두세 개 발아되고 말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난소의 해부학적인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은 나이가 들면 난소의 잠재능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을 가진 여성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해부학적으로 같은 또래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동난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난포는 난자라는 씨앗을 담고 있는 작은 난포입니다. 대개 10%의 여성에서 이런 현상이 관찰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40세가 넘어서도 30대 초반 여성보다 난자가 더 많이 채취됩니다. 원래 난자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부자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복강이라는 공간 내에서 커가는 난소가 방광이나 자궁 뒤로 커져서 기술적으로 채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커다란 동맥이나 정맥 뒤로 숨어버리기도 하고 방광벽에 유착되어 붙어있을 경우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서 모든 난자를 다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 푸른색 원내가 바로 자궁근종입니다. 만약 제가 왼쪽 중앙에서 위에서 보이는 바늘을 찌른다면 바늘은 근종을 통과해서 우측에 보이는 난소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바늘은 직진밖에 못하니까 근종내를 통과하면서 근육의 밀집도에 따라 원래 원했던 방향보다 상하 좌우로 오조준 되어 버릴 수 있고 바늘이 잘못 들어간 곳에 혈관이라도 있으면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몇 개는 채취를 못하고 나오기도 하고 아예 한쪽 난소의 채취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도 주기마다 난자 채취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일단 아까 언급한 과배란 주사제 용량을 올려보고 서로 다른 제약회사 제품으로 컨비네이션 치료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특정 생산일, 생산 라인의 과배란 주사제의 효능이 다소 떨어진 채로 출시되는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 것까지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타 회사 것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로 채취 36시간 전에 맞는 최종 성숙을 위한 주사를 시간을 두고 2번 주사 맞는 방법입니다. 오비드레를 9시, 데카펩틴은 12시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주사를 맞는데 의학적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난자의 질이 좋아지고 개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DHEA나 나드부스터 등의 난자질 개선제와 세포 고사 프로그램 억제 약물을 복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영상이 자세히 있으니까 찾아서 참고하시고요. 그의 비타민들, 운동, 명상요법 등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그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보이는 것은 꽤 있었는데 크기 차이
차이가 있고 채취해 있는데 몇 개 나오지 않으면서 아직 작은 난포들이 여러 개 있다면 황체기, 즉 채취 후 생리를 시작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과배란 주사를 다시 맞고 한 번 더 채취하는 중복 주기 황체기 난자 채취술을 해보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